옛날 아름다운 프랑스의 소렌느 마을에는 루시앵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시앵은 항상 신비로운 모험을 꿈꾸며 자연 속에서 뛰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온갖 상상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주었고, 특히 그의 할머니는 루시앵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을 머금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 루시앵은 그의 충실한 반려견 민유에과 함께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마을 뒷산에 있는 숲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루시앵은 숲 깊숙한 곳까지 걸어 들어갔고, 그곳에서 전에 본 적 없는 신비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길은 초록빛 이끼로 덮여 있고 야생화가 만발해 있었기에 마치 환상의 길처럼 보였습니다. 루시앵은 망설임 없이 그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작은 다리를 건너기 직전 낯선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 용감한 루시앵.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았단다. 루시앵은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다리 너머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다리의 끝에서는 너의 진정한 모험이 시작될 것이야. 호기심이 커진 루시앵은 다리를 건넜고, 다리 끝에서 그는 작고 아름다운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베베트라 소개하며 미뉴엘에게 친근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쪽에 있는 무지갯빛 호수로 가는 길을 안내할게. 거기엔 내가 찾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루시앵과 미뉴엘은 베베트를 따라 익숙하지 않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눈처럼 하얀 나비와 노래 부르는 새들이 가득 찬 신비로운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나타난 무지갯빛 호수는 정말이지 환상적이었습니다. 호수 주변에는 반짝이는 돌과 마법의 꽃들이 가득했고, 호수의 물은 7가지 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베베트는 루시앵에게 호수의 손을 담가보라고 했습니다. 호수의 물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루시앵은 큰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내가 진정 원하는 마음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의 용기와 순수함은 이 숲을 행복하게 한단다. 베베트가 말했습니다. 루시앵은 자신이 항상 갈망했던 모험의 의미를 생각하며 호수를 바라보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과 용기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베베트와 숲의 친구들 미뉴엘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루시앵은 마음 깊숙한 곳에 새로운 희망과 모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온 루시앵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루시앵은 그저 미소만 지으며 숲속의 모험담을 낭만적으로 풀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앞으로의 모험 또한 기대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 후로 루시앵은 그 신비로운 숲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창조하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숲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한 비밀의 장소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근처에 루미에르라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낮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나무와 식물들이 마치 별빛을 머금은 듯 반짝거리며 아름다운 빛을 발하였습니다. 이 숲에는 아주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숲 깊숙한 곳에 숨겨진 루미에르의 보석으로, 이 보석을 찾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을의 많은 사람이 이 보석을 찾기 위해 숲을 탐험했지만 길을 찾지 못하거나 마법 같은 빛에 둘러싸여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숲에는 신비로움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엠마라는 용감한 소녀가 그 보석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지내며 늘 외로움을 달래줄 가족을 꿈꿨습니다. 엠마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면서도 언젠가는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숲에 들어가기 전 마을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인 피에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피에르 노인은 소문으로 듣기로 숲의 빛이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찾는 자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엠마에게 숲의 소리를 잘 들으라고 조언했고, 진실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엠마는 깊은 밤 달빛이 숲을 스르르 감싸는 시각에 조심스럽게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숲의 말소리와 귤빛에 불빛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레 걸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숲은 점점 환상적으로 변해갔고, 엠마는 무언가가 그녀를 인도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엠마는 마치 큰 팔레트 속에 빛나는 색들처럼 원색의 불빛들이 모여 춤을 추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름답고 투명한 보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보석을 쥐었으며 순간 사방으로 찬란한 빛이 쏟아지며 그녀의 마음속 그림자들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보석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의 소원은 마음을 함께 나눌 가족이었지만 사실 너의 진정한 소원은 누구과도 쉴 수 없는 너 자신 속의 평화였구나. 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이미 가슴 속에 품고 온 것이야. 엠마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엠마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과 함께 웃고 행복하며 가득 찬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보석은 숲속에서 가장 은밀하게 숨겨진 행복의 순간을 모두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루미에르의 전설은 그렇게 새로운 전승으로 이어졌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진정한 의미와 소중함을 찾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신비로운 반짝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제에는 루이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특히 모험과 마법에 관한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끝에 위치한 오래된 도서관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낡고 먼지 쌓인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신비의 숲과 마법의 세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집으로 그 책을 가져가 바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도 있고 밤늦게까지 책에 빠져있던 그는 책 속으로 빨려 들어가 꿈같은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숲이었고 나무들은 거대하고 울창했습니다. 하늘은 무지개가 떠 있었고 햇볕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신비로운 숲을 걷던 루이스는 엘리아라는 요정을 만났습니다. 엘리아는 루이스를 반갑게 맞으며 숲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숲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둠의 마법사가 이곳에 조화를 깨고 있었고 모든 마법 생물들의 힘을 빼앗아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아는 루이스에게 어둠의 마법사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루이스라고 말했습니다. 루이스는 놀랐지만 엘리아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엘리아와 함께 마법의 책 속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다니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정 중 다양한 마법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지혜로운 올빼미, 노래하는 강, 그리고 치유의 힘을 가진 유니콘 등 많은 친구들이 루이스를 도와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루이스는 조금씩 마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숲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루이스는 마법의 책에 적힌 대로 꽃의 언덕에서 어둠의 마법사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두려움을 떨치고 친구들에게 배운 마법의 힘을 모아 어둠의 마법사를 물리쳤습니다. 어둠이 사라지자 숲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마법 생물들은 루이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루이스는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고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책장마다 새겨진 모험의 흔적은 그가 겪었던 사건들이 단지 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루이스는 마법과 모험을 동경하며 더욱 많은 책을 읽으며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이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기적 같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을즈는 더욱 활기찬 곳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처럼 자신의 꿈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장난꾸러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항상 말썽을 피웠지만 그의 밝은 미소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숲속에서 놀다가 반짝이는 황금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모자를 쓴 피에르는 순식간에 새로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너무도 신비로운 마법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피에르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험을 겪게 됩니다. 황금 모자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날 수 있었고 동물들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험을 통해 숲의 정령인 앨런을 만나고 그녀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법의 나라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그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고 피에르는 그 규칙을 알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에르는 집에 돌아가는 길을 잃고 점점 더 마법의 세계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앨런은 피에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피에르에게 황금 모자의 진정한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자를 사용하면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지만 그 소원은 반드시 진심에서 우러나와야만 했습니다. 피에르는 앨런과 함께 여러 시련을 겪으며 진정한 우정과 용기를 배웠고 결국 그의 진심 어린 소원을 빌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의 소원으로 마을 사람들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황금 모자는 피에르의 진심을 알아채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에르는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더는 말썽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법의 세계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도움을 주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피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에르가 더 성숙한 소년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가끔씩 마법의 나라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꿈꾸곤 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후로도 피에르와 앨런은 서로의 마음속에 친구로 남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각자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피에르의 모험은 아직도 마을의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